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머리 스타일, 폴리곤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머리 스타일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외에 있어 그 폴리곤 형태로 머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어의 기능을 사용한 건 아니고요. 이 보이는 것처럼 클로스의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딜리트를 해주고요. 클로스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졌고요. 간단하게 이제 머리에다가 이런 형태의 머리 모양을 스컬프팅 툴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인트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줬고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다가 클로스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클로스 오브젝트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스킨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혼자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클로스 옵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Input Mesh Attract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 오브젝트 기존의 오브젝트대로 그대로 따라가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하게 되면 머리 스타일에 머리의 그 약간 출렁거림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부분에는 이 값을 1로 하고 특정 부분에는 조금 낮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페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인트, 그 다음에 Enclose Vertex Map, Enclose Texture Map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텍스처 맵은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버텍스 맵은 여기 오브젝트의 버텍스의 색깔을 칠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은 떨어지만 데이터가 조금 줄게 되고요. 텍스처 맵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버텍스 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Import Attract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왼쪽에 툴박스에서 툴 세팅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Enclose Attribute, 그 다음에 Paint Attribute에 Input Attract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곳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메쉬의 스킨 값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값을 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어떤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뒷부분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잠깐만요. 뭐지? 효과가 네, 뭔가 출렁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지?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클릭을 해주고요. Import Attract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 다시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렁거리는 걸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이제 이 언트랙트 값이 0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 형태감을 유지를 안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클로스가 서로 간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완벽하게 형태가 흐트러지거나 이렇지 않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끝부분 같은 경우는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머리의 끝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기는 어트랙스 다시 열어서요. 여기는 이렇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얀색으로 좀 칠해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변형되면 안 되겠죠. 다른 부분은 변형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변형이 되면 안 됩니다. 끝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을 유지를 하고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너무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딱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드니까요. 스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움직이게끔 표현해 놓을게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안쪽으로 침범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좀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가장 끝부분은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색이 칠해진 검은색이 가까운 부분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조금 더 이제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여기 있는 이 클로스의 옵션을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우선 가장 처음에는 스트레치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부분, 이 늘어나는 거를 저지하는 그런 속성이거든요. 만약 이걸 0을 하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변형이 심해지게 돼요. 너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머리카락이랑은 안 맞겠죠. 그래서 조금 낮춰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를 그래도 유지를 하고 변형이 조금 많이 되게끔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밴드 레지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구부러지는 거에 대한 저항력입니다. 형태 변형이 너무 심하게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밴드 레지스턴스라는 걸 높여놓게 되면 구부러지는 거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형태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형태, 구부러지는 거에 대한 저항력이기 때문에 구부러짐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변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형태를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변형이 좀 덜 되게끔만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되고요. 밴드 레지스턴스 같은 경우는 높이게 되면 계산이 조금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위쪽에 콜루전이라고 하는 항목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콜루전이라고 해서 충돌하는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 오브젝트는 지금 충돌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셀프 콜리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충돌 오브젝트 서로 간에 충돌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크게 돼 있으면 너무 크게 돼 있으면 시뮬레이션 했을 때도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눈에는 이상하게 안 되지만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적당히 조절하게 되면 훨씬 아까보다 훨씬 빠른 그런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간섭도 조금 생기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셀프 콜리드라고 하는 거를 체크 꺼서 충돌 자기 자신 간에 충돌을 없애도 큰 문제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약간 이제 충돌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움직임을 원한다라고 하면 셀프 콜리드는 쓰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밴드 레지스턴스까지 해봤죠.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댐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또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댐핑이라고 하는 건 저지력이라는 의미고요. 원성으로 돌아올 때 그런 저지력이 아니구나. 원형으로 돌아올 때 그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오느냐 뭐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얘가 만약에 높게 되면 이게 돌아올 때 얘가 출렁거리는 게 상당히 느리게 출렁거리게 만들어집니다. 머리카락이 탄성이 좋아가지고 빨리 이렇게 복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댐핑이라고 하는 값을 높여주게 되면 조금 뒤따라오는 느낌, 약간은 무거운 느낌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조금의 차이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속성들을 이용해서 조금씩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오브젝트의 크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 형태, 버텍스의 모양, 형태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단순히 여기 있는 수치값을 외워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잘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우선 지우고요. 지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뭐 클로스 이렇게 쓰라고 있는 건 아닌데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 디폼해 보게 되면 지글이라고 하는 항목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글. 이렇게 지글이 있는데 지글 디포머라고 해서 여기 있는 선택된 버텍스에 출렁거림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텍스를 선택을 해줘요. 출렁거리는 걸 만들어줄 버텍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글 디포머를 그냥 적용해주게 되면 어떻게 하니? 지글 디포머. 그러면 이제 적용된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적용이 되게 돼요.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출렁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택을 해주고 지글 디포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 스티프니스, 댐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댐핑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도 봤던 것처럼 되돌아오는 그 힘인데요. 여기 있는 값을 조금 높여주게 되면 1까지밖에 없네요. 1까지 하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되돌아오려고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요.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약간 강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낮춰주게 되면 조금 더 연해지게 되고 네,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지금 지글 웨이트라고 하는 게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0.1 0.1 네, 너무 과하게 움직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적게 움직이는데 너무 티가 안 나잖아. 네, 뭐 적당한 값을 찾을 수가 없네요. 이거 댐핑이 수치가 다르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클로스에서는 댐핑의 값이 높았을 때 그런 저지력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 있는 지글에서는 낮아야지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스티프니스를 좀 높여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웨이트 값을 높여주게 되면, 웨이트 값은 1 정도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스티프니스를 조금 낮춰주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게 되면 적당한 수치값을 찾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컨트롤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상당히 네, 원하는 느낌이 안 나오네요. 뭔가 다른 설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지글 디포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도 약간의 그런 변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심플하게 사용하려고 이제 지글 디포머를 언급을 했는데 아까 전에 클로스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